우리 박 교수님, 박 대표님하고 저하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또 리얼하잖아. 우리 슈퍼 세대잖아요. 예. 슈퍼.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이장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그죠. 슈퍼 세대에 대해서 예. 그죠. 슈퍼 에이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슨 뭐 재미있는 이 책을 있어요. 어제 이제 아마존에서 도착했는데 예. 이제 제목이 슈퍼 에이지예요. 아, 슈퍼 에이지. 예. 예.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슈퍼 에이지가 뭐냐면 이 쓴 저자의 컨셉이 완전히 이제 이 슈퍼 에이지는 그 나이군으로 볼 때 60대 80대 사이의 사람이 전체 인구 구성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은퇴 세대잖아요. 은퇴. 네, 오히려 가장 구성비를 많이 차지하고 젊은 세대보다 더 많고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라 이런 관점. 이 책은 저도 어제 받아서 앞에 부분만 밑줄 그어서 봤지 이제 읽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오면서 지하철에서 읽기 시작했고, 저는 이걸 관점을 다르게 해석해요. 같은 슈퍼 에이지 단어인데 저는 뭐냐면 이제 슈퍼 제너레이션 단어를 만들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X세대. 뭐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니까 우리 박 대표님 뭐 베이비 부머 세대 하고 뭐 MZ 세대 그러잖아.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렇죠. 뭐 Z 세대 이렇게 부르는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다음 어린 10대 우리 손녀 같은 10살 먹은 애들은, 학생들은 또 알파 세대에 부르는데, 그러면 저는 슈퍼 세대는 뭐냐? 슈퍼 에이지란 이 개념 하에서 6080을 저는 이게 브래들리가 쓴 거예요? 예. 여기 나오네. 예, 브래드리 슈먼. 슈퍼 에이지. 예, 나오는데 이 나오네. 6080 사이의 사람들을 처음에는 6585 했는데 저는 6080으로 다시 좀 하고 싶더라고요. 60에서 80에서 세대를 슈퍼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슈퍼 에이지라는 게요. 이 사람 책이 있잖아요. 이 슈퍼 에이지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겪어보지 못한 첫 번째 경험이에요. 어제도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교포분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80년대 뭐 장수 무대인가 뭐를 하는데 그때 60대 초반의 사람이 지금 80대 후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같이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이미 제 나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패션이라든가 생각하는 거, 환갑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네. 옛날 50대도 안 되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40대 후반. 예.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호모사피엔스의 나이 트랙을 밟아가는 거죠.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라든가 연구학자, 사회 기관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본인도 안 돼 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조차도.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우연히 신문의 어느 기자가 짧은 글을 제목을 썼더라. 슈퍼 에이지라고. 그대로 아마존에 주문했죠. IP 제가 연구하는 컨텐츠 IP 책하고 같이 3권을 주문했는데 이 책이 어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아마존에서 책 오는 날은 잔친날입니다. 기쁘잖아요. 뭐가 온다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역사가 새롭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 준비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6080 세대를 우리가 실버 세대나 뭐 시니어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부른다. 슈퍼 세대. 왜? 자산도 최고 많다. 물론 빈부의 차이는 있지만 그 세대 안에서도 20대 세대보다 자산이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60, 70, 80들은 젊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노동을. 자,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 정규직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프리랜서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정규직을 해야 되고 당연히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력들이 놀잖아요. 그럼 병이 더 나. 병이 더 아프면 의료보험이 작살나죠. 또 연금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다 지금 문제예요. 연금도. 그죠? 문제라서 프랑스도 문제라서 우리가 이 6080 세대를 슈퍼 세대로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이 브래킷 안에 들어온 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그 앞 세대를 55세부터 85세까지. 그 55세는 이제 프리,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대, 슈퍼 세대.
85세까지 80세에서 85세 되신 분들은 끝난 게 아니다. 요거는 마무리 단계. POST, 포스트. 포스트. 네, 그래서 크게 보면 55, 85, 좁게 보면 60, 80.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이름이 그러잖아요. 그 시인이 나 선생님이 나태주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꽃이란 건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You are nothing. When I call you flower, 너를 꽃이라고 부를 때, 너를 장미라고 부를 때, 너를 백합이라고 부를 때 너는 진정한 꽃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전공이 언어거든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딱 보고 실버 세대 엄청난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실버 얼어 죽을 실버야. 예, 골드 세대지. 예, 골드 세대. 예, 골든 세대다. 그래서 저는 슈퍼 세대라고 불러주자는 거죠. 부르고 이분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데 이제 이미 들어온 분들은 재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분들은 뭐냐면은 평생 학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생성 AI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예. 생성 AI 교육을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 국가가 돈을 내야 돼요. 사회계는 돈을 내야 돼요. 회사가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 노무직으로 뿐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좀 스킬을 요구하는 일을 하셔갖고 국가의 생산성, 경쟁력에 우리 지금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군대도 다 부족해져.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한국은 특히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보완 인력으로 대체 인력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보완 인력으로 영어로 컴플리멘터리한 그 노동력으로 지금부터 훈련을 시게 국가가 돈을 내야 돼요. 예, 거기에 돈을 써야 돼. 안 쓰면은 5년,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재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이 슈퍼 에이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슈퍼 에이지는 그냥 그 나이 디모그래픽이라고 그러죠. 인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책이고 저는 이 사람의 제목만 끌어와서 슈퍼 세대라는 걸 제가 만든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오늘 박사님 채널에 와서 박 교수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아직 따끈따끈한 아직 강의도 안 했어요. 네, 아직 강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0%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 토의하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 콘텐츠라는 건요. 저는 이제 콘텐츠를 또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콘텐츠 IP를. 그럼 뭐냐면은 콘텐츠라는 건 완벽해져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제가 강의하고 소개하고 아까 자율주행체가 그래서 완벽해지듯이 해야만이 이 콘텐츠가 완성도가 올라 고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이제. 그래요. 슈퍼 세대. 이 슈퍼 세대로 명칭을 했을 때에 그 반발하는 세대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부가 이 슈퍼 세대에 너무 골치 아프죠. 이제 전부 먹여 살려줘야 되고 또는 뭐 그죠? 그렇죠. 일자리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막 거대한 세대인데 뭐부터 먼저 해야 되고 누가 반발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보다도 저는 뭐 일거리라는 개념도 중요하잖아요. 일거리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생기도록 그분들한테 스킬을 길러줘요. 영어로 리스킬링, 재스킬링, 재교육한다잖아요. 재스킬이래 우리 기술. 그 기술이 뭐 공장의 기술 말하는 거 아니라 AI 다루는 것도 다 스킬이잖아요. 그죠? 예. 왜냐 이분들은 경륜은 풍부해요. 그래서 인생의 정점에 서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딱 55세에 딱 됐는데 실버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기가 푹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태주 시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꽃을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듯이 이분들을 당신들은 슈퍼 세대야. 인생의 정점이야. 지금이 시작이야. 딱 이렇게 불러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 공부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디서 불러주고 뭐 이장호 박사님 강의해주세요 뭐 웹툰 해주세요 이렇게 힘이 나는데 인공지능 강의해달라는 힘이 나는데 당신 뭐 세대도 베이비 부모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세대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나잖아요. 오늘도 어느 분이 왔어요. 그 유명한 HDI 그 휴먼 인간 개발 연구원 그 사모님이 박사님 아주 청춘이세요 이러더라고 저한테. 뭐 듣기 좋은 소리겠지만 기분 좋은 거예요. 일단은 뭐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그 저는 뭐냐면 이름부터 바꾸자. 대한민국도 시작하자. 슈퍼세대. 그래서 이분들이 휴화산이 아니고 활화산이 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뭐냐면 스킬을 길러줘야 돼. 스킬을. 그렇죠. 스킬을 안 길러주면요. 몸으로 때우잖아요. 그렇죠.
예. 풀 뽑기는 하고 그죠? 그죠? 돈 받고 그거는 또 한 번뿐이야. 청소. 국가 예산이나 지자 예산 끝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보면은 왜냐하면 80년대에 6080하고 지금 달라요. 그때 다 돌아가셨고 지금 2020년대 6080은 옛날에 40대밖에 안 돼요. 40대밖에 안 돼요. 솔직히 예. 안 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맞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걷기 운동하고 건강을 하는데 뇌 운동을 해야 돼. 뇌 운동을. 그래서 우리 지하철 공짜로 태워준 문제가 있다고 뭐 적잖아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이분들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공짜로 다니니까. 돌아다니니까 운동해갖고 몸이 안 아프면 어려움이 덜 축나는 거예요. 네, 좋은 면도 있네요. 도움 있죠. 이게 히든 코스트예요. 숨기진 네. 비용이에요. 네. 그 이분들이 뭐 천안도 가고 어디 우울증도 덜 생겨. 네. 그리고 돌아다니면 돈을 쓰실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또 그 받으신 거로 연금을 어디 가서 뭐 전신도 사드시고 지방경제 활성화도 돼. 예를 들면은 그죠? 그런 네. 순기능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특히 많기 때문에 그 인구가 서울시가 떠안는 거죠. 그 지난번에 뭐 서울시에서 이거 돈을 또 올려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하지만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 이분들을 조금 더 생산성도 있고 조금 더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에 활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제니엘 그룹이라고 있어요. 예. 그 인력 아웃소싱 업체, 한국의 1위 업체. 거기 박인주 회장님이 저하고 같은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예. 제가 9월, 10월에 강의를 2번 하거든요. 예. 거기서 하는데 그분은 항상 이제 아웃소싱 업체니까 6080, 50대 후반 세대들이 야 이거 경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걸 좀 재훈련을 시켜갖고 더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투입을 하면은 훨씬 생산도 나오고 앞으로 부족해지니까 인력이 이거는 왜냐하면 10년 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만약에 80대 되버려 수혜를 못 받을 수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 50대가 만약에 슈퍼 세대에 대한 교육, 환경, 관점 이거 구축이 대단해요. 지금 우리 운동을 통해서 되면은 지금 50대는 절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위기라고 그러죠. 문화. 아직은 6080 세대가 이런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기주고 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깨면은 제 친구들도 오늘 뭐 하지? 생각을 못 해. 그 생각조차도 안 해요. 안 일어나는 거야. 마찬가지죠, 그죠? 친구들은. 이게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아까 변화지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공지능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국가적으로 활력도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돈도 적게 들어가고. 설사 일을 안 하셔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 뭐냐면은, 저는 이제 챗GPT 생성에 이번에 작품도 출품했잖아요. 최고에서 열리는 그런 그 AI 작품, 아트 출품도 하고 하니까 돈을 안 주는데도 기분이 찌해져요. 우리 꼭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북에서 좋아요 많이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예. 돈 안 주잖아요. 그쵸. 유튜브 아니까 돈 안 줘도 네. 돈 받는 것보다 더 즐거워. 돈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something. 예. 돈은 something이지만 everything은 아니잖아요. 예. 인생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돈만 생각하지 말자. 돈 플러스 알파다 이거는. 왜냐면 그렇게 많은 국가의 구성비가 1000만 명, 앞으로 1200만 명, 1500만 명이 이 세대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갈 거냐는 거예요. 몇 년 되면 한 1,500만 명이 될까요? 저는 그 자료는 지금 기억을 못해요. 그거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받아. 누굴 받았대? 한국을 알까? 한국, 예, 인구, 예. 60, 네. 80대가 예. 1500만이 되는 시점. 1,500만 명이 되는 시점은 예. 언제인가? 예. 예. 나태주 선생님 물어봤더니 예. 뭐 풀꽃 사랑 이런 게 나왔네. 예. 이거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하나? 그래서 80대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 시점은 2030년경으로 와. 예상됩니다. 멀리 안 나. 2022년 기준으로 원래 다 국내 갔잖아. 60에서 4년, 80대 5년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오년 매년 약 100만 명씩 순식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60에서 80대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넘어선대요. 예상됩니다. 넘었으면 너무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와 이민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생률은 2022년 기준으로 0.8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대 수명은 83.3세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83. 네. 이로 인해 한국의 60에서 80대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건강 증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놀랍다 그죠? 예. 네. 이거 진짜 슈퍼 세대의 예. 이 운동 핫토픽이죠. 보여야겠네. 핫토픽이죠. 예, 한번 할 운동을 만해요. 해야겠- 예, 이거 할 만해요. 이거는 이런 책이 이거밖에 없나요? 슈퍼 에이지. 예, 이게 처음 나온 책이고요. 미국에서는 또 다른 개념으로 쓸 거예요. 보험 쪽에서 슈퍼에이지란 말이. 저도 이제 뭐 이 책 받은 지가 어제고 예. 이제 연구를 시작해야 되니까 예. 저도 또 6080의 당사자이고 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냐면은 일자리보다는 이게 정부가 빠진 게 지자체나 이제 이거를 사면 스킬링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길러주고 이분들이 이제 또 왜냐하면 예전 세대와 다르게 지금의 6080은 고학력 세대잖아요. 예, 이미 진입되고 예. 있고 앞으로 더 고학력이 오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지금 운동을 벌이면 이게 5년 10년 걸리거든요. 5년은 쳐야 걸리잖아.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해도 예. 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해서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운동이라는 걸 제가 생각이 들고 오늘 슈퍼 세대란 단어는 예. 제가 그 오기 전에 아파트에 사우나 하다가 사우나탕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저는 생각이 주로 걸을 때, 예, 예. 지하철 탈 때, 저도 지하철 공짜 타는 세대잖아요. 예. 탈 때, 그 다음 이제 예. 뭐 혼자서 여행할 때, 예.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뭐 체계적인 교육은 또 많이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전공이 언어입니다, 사실은. 언어고 그 언어를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언어를 한 20가지 정도를 배워봤어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언어를 다양하게 배워보고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하는데 배워봤는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왜 이 세대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 기성세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세상을 이해 못하고 힘들어하고 키오스크를 잘 못 쓰고 하는 이유가 언어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제가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이틀 사이에 하루는 누구한테 강의했냐면은 웹툰 회사 가서 락킹 코리아라고 한국 유명한 회사인데 듣는 사람이 다 2030 여성들이에요. 몰랑몰랑한 세대. 언어도 여기 강의가 너무 수월해요. 내가 막 말을 현대적인 표현 트렌디한 걸 막 써도 돼요. 다 알아들어. 뭐 기술용은 다 되는데 그 다음날 강의할 때는 한 60대, 한 70대, 80대 분이 계신데 CEO고 이런 분들이지만 이 언어를 쓴다는 게 무지 어려운 거예요. 이 강의가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의할 때 언어조차 다 설명하면 진도가 못 나가요. 뭐 몇 개는 설명하지만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가장 첫 번째 교육이 기술 교육이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언어 교육이에요. 이 시대 MZ 세대나 현대적 우리가 시대 흐름에 인공지능 시대에 쓰는 단어들 있죠. 이걸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걸 모르세요. 네. 축약에 쓴다거나 트렌디하거나 뭐 언어들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걸 갖다가 먼저 교육을 시켜드려야 돼. 최소한.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제 친구 오늘 저는 여기 올 때 카카오 택시 불러 타고 왔잖아요. 예. 제 친구들이 놀러 갔는데 예. 이게 안 되니까 택시비 제 것만 나가. 제가 다 불러야 되니까. 만약에 이걸 못 쓴다. 요새 택시가 어렵잖아요. 길거리였어요. 예. 어디 갔을 때. 그러면은 엄청난 불편함이 끼이는 거예요. 이 자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기술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기술을 만드는 사람, 제 철학은 뭐냐면요. 이 자신감인데 기술을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최고 잘 쓰냐? 개발자가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세요. 챗GPT를 최고 잘 쓰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그 만든 사람이지만 아니에요. 최고 많이 쓰는 사람이 최고 잘 씁니다. 그렇죠. 머리 써가면서 스마트하게도 연구해가면서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주 쓰는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뭐냐면은 야 내가 키오스크를 못 쓰는 거는 자주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화기도. 근데 자신감이 꺾여버렸어요. 이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쏘러 가요. 키오스크 딱 쏘다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불러 매니저를. 조금 혼내요. 한국식으로. 디자인 이렇게 했냐고.
제가 조몽도도 디자인도 했거든요. 홍대에서. 야, 어머, 이 사람이 막 자기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 마케팅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키오스크를 빠르도록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주문이 방해돼요. 조금 범벅을 쳐야 박스도 감고 막 하잖아요. 그런 면도 포함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대적 언어를 안다는 건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도 어릴 때 그랬고 젊을 때 또 지금 세대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도. 예, 그건 뭐냐면 꼰대라고 하잖아. 꼰대. 예. 꼰대라고 하는 건요,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와 콘텐츠가 낡아서 그런 거예요. 그 언어와 콘텐츠는요, 생각과 관점에서 나와요. 이걸 바꿔주면 언어를 바꿔줘야 돼요. 언어를 바꿔주면요, 제가 강의하러 몇 마디만 딱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 박사님, 이장호 박사님, 이 트렌디 하신데요. 뭐 완전히 통하는데요, 우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강의하러 가고 이게 언어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옛날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이분들이 딱 닫아버려요. 제가 가진 그 엄청난 식견, 우리가 가진 6080 슈퍼세대 경륜 다 무시해요. 안타까운 거죠. 인류 역사에서요, 호모사피엔스 역사 30만 년의 처음이에요. 기술 때문에 생긴 문제 이게요. 디지털 모바일이 생기면서 나이가 든 세대가 항상 주도권을 잡았어요. 경륜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근데 디지털 모바일 시대는 어릴수록 유리해요. 지금 30대 M세대 그 엄마가 8살짜리 못 따라가요. 이 모바일 기기 만지는 데 본능적으로 주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또 코딩까지 해. M세대 코딩은 못 하거든요. 기술자 빼고는 파이썬이나 이런 거. 얘들은 기동창이 본능적으로 해요. AI 세대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 본인 탓만은 아니에요. 이게 시대 흐름의 한 축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뭐 빨리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또 인구 쪽수도 얼마 안 되고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아니다는 거예요. 슈퍼 에이지 이 작가가 말하는 1,500만 명이 된다? 예, 한국도 1,500만 명, 2,000만 명이 되는데 이게 이분들이 다 놀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예. 생산을 해줘야 돼. 투입돼야 돼. 노동력으로. 보안 세력으로. 안 되면 나중에는 대체까지 들어가야 돼요. 군대도 가야 돼. 다시 나이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런 관점을 간다는 게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저는 이제 오늘 그 소위 말하는 불을 당기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나와갖고 불을 당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스타트. 네, 두 번째는 기술적인 거죠. 언어가 돼야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언어가 안 되면은 기술 배우도 일회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술은요. 그러면 기성세대는 기술을 어떻게 배우냐? 이것도 오늘 말씀을 드려요. 예. 약간은 좀 뭐냐면은 젊은 사람하고 다르게 배워야 돼요. 활용이나 이런 면은 둔하다고 인지력이 떨어지고 둔할 수 있으니까 원리와 관점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강의를 하잖아요. 2030 세대한테 인공지능 이런 최신 메타버스 다 NFT 강의를 하는데 웹3를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의 특성은 원리와 관점을 강의해요. 그 사람들 그걸 잘 약해요. 나이가 먹으면 원리가 보이잖아요. 젊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이가 들면 눈은 나빠지는데 세상은 더 잘 보여요. 느끼세요? 맞아요. 네. 눈은 웃기는 거예요. 눈은 나빠지는데 세상이 더 잘 보여. 젊을 때 왜 내가 못 봤지? 그래서 딱 들으면 다 알아. 귀도 나빠지는데 더 잘 들려. 참 재밌어요. 네네네. 6080 세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세 번째, 생각과 관점을 갖다가 이것도 팍팍 만들 수가 있어요. 전에는 너무 할 일이 많아. 젊을 때는 정신이 없어. 근데 나이가 드니까 집중력이 더 잘 돼요. 왜? 내가 원하면은 네 관심과 집중을 관종이, 그 젊은 세대 말로 관종을 될 수 있어요. 한 분야에. 이거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학습지능이에요. 학습지능.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젊은 세대에 해당이 돼요. 같이. 왜냐하면은 계속 기술이 바뀌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예전에는 평생 써먹어서 죽을 때까지. 대학 나오면은. 지금 대학교 배운 거 3개월도 못 써먹을걸요? 저는 지금 인공지능 강의하러 가다가
강의를 하면 가면서 자료가 바뀌어요. 미국 구글이 발표하니까 또 바꿔요. 계속 바꿔야 돼요. 지금 구글 봐도 다 전면 개편했어요. 또 이번에 7월 13일 날. 예, 13일 했더라고요. 강의 자료 다 바꿨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8월 중순에 그 가업성계 그 비즈니스 가업성계 그 협회인가 해서 마이스트로 7이라고 거기서 삼성생명에서 하는데 이 챗GPT 강의를 해달래요. 강의 자료 지금 또 고치고 있어요. 85번째 강의 때 또 고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다면 뭐냐? 결국 문제는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짧은 말로 한자어로 학습 지능이죠. 이 학습 지능은 나이가 들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이 들어 더 잘할 수 있는데 뇌를 다 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거 뭐 해도 뭐 어디 써먹을 데도 없고 뭐 할 때 보니까 멈추잖아요. 뇌를 멈추면 식욕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상실되고 우울감이 생기고 국가적으로 손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도 불행해지고. 우리나라 지금 그거 아세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도. 예. 힘드신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도 받고. 이걸 하면 뭐냐? 자존심, 자긍심 생기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배우잖아요. 저도 엄청 해피해요. 젊을 때 이걸 못 느꼈어요. 지금 뭐 하나 배우잖아요. 기뻐. 그 아마존의 최고는 날을 잔친 날이라니까. 왜? 너네 이 책 안 보고 있지? 난 아마존에 돈 주고 질렀어. 이 책 질렀어. 공부하면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읽을 시간도 돼. 여유도 있어.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운전 안 해도 돼. 예,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성기가 왔다. 그렇죠. 영어로 프라임 에이지가 온 거죠. 슈퍼 에이지가 진짜 예, 슈퍼 에이지가 온 거죠. 그야말로 슈퍼 에이지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성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성기로. 저도 오늘 하면서 막 적어야 돼요. 예, 이거 왜냐면 이제 자료를 받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슈퍼 에이지에서 슈퍼 세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60대, 80대가 나는 충분히 일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슈퍼 시대가 원하는 일거리 어느 게 가장 많은가? 물어봤더니 20대 슈퍼 시대가 가장 원하는 일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일. 이러한 일들은 60에서 80대가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강사, 자원봉사자, 멘토, 예술가, 작가, 여행자, 요리사, 정원사, 목수, 장인 이러한 일들은 유행자도 있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0에서 80대 슈퍼시대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저기 한마디로 콘텐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 슈퍼 세대는 슈퍼 에이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업만 콘텐츠 IP, 지적 재산권을 갖는 게 아니라 개인도 콘텐츠 IP를 갖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럼 이게 안 되느냐 하면은 플랫폼에 약하신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 이게 사용 빈도가 적다 보니까 SNS도 적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네, 되니까 이런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교육만 다 받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뭔가를 하셔야 돼요. 시작을. 처음에는 돈 안 받아도 좋아요. 그렇죠. 네. 하시면은 자신감도 생겨 건강해지셔. 그렇죠. 그 다음 또 우리 김칠두 선생님도 막 모델 하셨잖아요. 김칠두. 그 5년생이죠. 그분 양띠. 5년생. 지금 한국 나이로 만으로 68이시겠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셨잖아요. 되셨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 시작을 해야 돼. 해야 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하려면 그 국민운동으로 벌려야 되고, 그죠? 그렇죠. 기업의 기부도 받아야죠. 1,500만이 그죠? 달려들면은 국가를 바꾸죠. 국가를 그게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혁신하고 모든 것을 그렇죠.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죠? 그렇죠. 그냥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럼. 1,500만 명이 소속이 된다. 자, 운동본부 시작을 합니다. 예. 운동본부.
운동본부에 여러 분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슈퍼시대 예. 여러 분과 해서 아까처럼 그죠? 이게 지금 분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원 하는 사람, 강사, 예. 그죠? 자원봉사원 하는 사람, 또 뭐 그죠? 멘토, 예. 예술가, 작가 그렇죠. 이런 거 있네, 그죠? 예. 그 중에 여행자 이게 참 재밌네. 재밌죠. 돈은 있는데 그죠? 예.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그렇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콘텐츠. 여행자. 키워드는 그죠? 예. 콘텐츠예요. 거기에다가 또 요리사, 그렇죠. 그죠? 네. 우리 나이에 진짜 뭐 지금 젊은 아이들은 김치 못 담궈요. 저도 네. 못 담그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김치 강자. 예, 김치 강자부터 시작해서 또 유튜브로 찍어. 정원사 그렇죠. 네. 목수 뭐 장인, 장인도 그죠. 이 네. 나이가 되면 이제 장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런 부서를 많이 만들고 미래 부서, 미래 예측은 접니다. 저 그렇죠. 맞아. 드디어 만났어. 미래 예측. 박수. 해줘, 그죠? 네. 네. 사실은 미래 예측. 아까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오늘은 뭐 그 꼭지를 근데 하나는 인공지능은 100%인데 나머지를 다른 거 하려다가 과감하게 도전을 하자. 아, 그렇죠. 저도 사실 모르는 분야예요. 그렇죠. 예. 오면서 막 적었어. 예.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예. 근데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어가 바뀌어요. 노인, 실버, 뭐 시니어 이 단어가 없어져. 그런 단어는 다 물러가라. 슈퍼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처음 질문할 때 60, 80대 슈퍼 시대는 했더니 얘가 계속해서 이제 받아들이죠. 슈퍼 시대라는 말을 계속 학습을 쓰네. 하는 거예요, 얘도. 계속 쓰고 그럼요. 있어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슈퍼 시대라고. 그럼요. 말을 하고 있어. 빨라. 또 구글 봐. 눈치가 네. 빨라. 이게 실권자가 누군지 알아. 찍히면 끌 난다, 인생에. 미래학자한테 찍히면 끌지다. 구글의 눈치가 빨라.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진짜 운동본부에서부터 네. 많은 그 혁신적인 일을, 새로운 일을, 세상 바꾸기. 네. 제가 AI 넷이라는 신문을 하면서 코너 하나가 있어요. 세상 바꾸기. 그 코너 하나에 진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뭐 그 중에 하나는 검찰 요즘에 굉장히 세잖아요. 네, 세죠. 우리나라만 세요. 다른 나라는 별로 안 세. 한국 사람의 부정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사기도 많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AI더라고. AI가 검사, 판사는 많이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대체를 하면서 점점 숫자를 죽이고 특히 판사. 그렇죠. 할 수 있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판사가 필요 없다는 게 저는 다른 관점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AI를 다루는 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네. 네. 완전히 싹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호모 파베르가 선택이. 도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도구를 잘 다뤄야 돼. 예. 도구를 다루지 못하면 시대에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6080 네. 운동이 앞으로 그렇죠. 펜치를 볼수 있고 네. 이거 대통령이 슈퍼 보셔야 시대. 돼요. 예, 네, 슈퍼 대통령이 시대. 보셔야 돼요. 이거 여기저기 많이 퍼날를게요. 퍼날리죠. 오늘 슈퍼 세대. 네. 슈퍼 세대에다 슈퍼 시대에다가 뭐 정말 좋은 아이템이네, 그죠? 네, 아이템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죠? 좀 강의 자료부터 개발해가 강의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 강의를 해야 돼요. 전파가 되니까 이제. 예.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뭐라 그러나 창립대 회담을 하고 해야죠. 창립대.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에 그죠? 그렇죠. 뭐 이게 위원장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그래서 법적인 미래의 그 위원장. 재단을 만들지는 말고 아직은 네. 그냥 이름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예. 그죠? 저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합시다. 예. 간판 여기다 걸고 여기 사무실에 예. 사무실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네. 있고요. 그래서 그 할 때 이제 그 슈퍼 시대가 좋겠죠. 슈퍼 시대. 세대보다는 시대. 그쵸. 예. 그러니까 시대를 슈퍼 시대. 아우르니까. 말씀하신 처음에 세대를 생각하는 이제 구체적 개념이고 6080이고 예, 슈퍼 시대는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이름 자체는 예. 슈퍼 시대 국민운동본부. 예. 네. 슈퍼 시대 국민운동본부가 맞죠. 탄생하였습니다. 공동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네. 간판 하나 갖다 예, 그러면서요. 달고. 사진 찍어 보내주시죠. 예. 자, 재밌다 오늘. 자, 오늘 감사합니다. 재밌다, 그죠? 오늘 이렇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제가 뭔가- 아이디어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직업이 뭔가- 아이디어 닥터 이자고. 예. 한 개가 탄생했습니다. 네. 큰 하나의 사회의
세상 바꾸기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아이템 모멘텀입니다. 지금. 이게 왜냐면 미래학자를 만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뭔가 짝이 있어야죠. 예, 예, 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장우 선생님하고 슈퍼시대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놀라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따끈따끈한 네네네, 방송이에요. 라방입니다. 그렇죠. 라방. 예, 라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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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만나 뵐게요. 예, 뵐게요. 예. 어.